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아날로그 플레이어에 대해서 잘 몰랐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디오 평론하고 마스터링 엔지니어하고 현재 개간 스테레오 사운드 한국판의 편집 주간을 맡고 있는 박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그 기기는 아날로그 플레이어 시스템입니다. 아날로그 마누팩처르 저면, 그냥 흔히 줄여서 AMG라고 약칭으로 부릅니다. 이 회사에서 내놓은 비엘라라고 하는 턴테이블인데 그 중에서도 비엘라 12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아마도 이 AMG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우리 오디오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생소한 그런 회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플레이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비엘라 12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생소한 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회사 소개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AMG라고 하는 회사, 아날로그 마누팩처르 저맨이라고 하는 회사. 설립 연도는요, 201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설립이 됐던 걸로 봅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는 초기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대략 10년 안팎이 아니냐,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는 아마 이 아날로그 플레이어, 특히 토남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설계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하면서 어떤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다질 때가 다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인 시청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시스템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피커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스피커는 데이븐 레퍼런스 1이 지금 스피커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븐 1을 구동하는 앰프는 인티그레이티드 앰프가 들어왔습니다. 에소테릭의 F-02, F02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포노 이퀄라이저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아큐페이스의 C57을 포노 이퀄라이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아날로그 플레이어는 AMG의 비엘라 12라는 모델이고, 카트리지는 다이나벡터를 하이파이 클럽에서 준비를 했네요. 먼저 음악 한 곡 좀 듣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곡을 이제 시청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 곡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곡이 바로 여기 보이고 있는 스틸리 댄입니다. 이 스틸리 댄이 아주 유명한 앨범이 있어요. 에이자라는 1970년대 후반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의 사이드 2의 맨 마지막 곡이 이 조시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번 이 조시라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곡은 아주 펑키한 그런 리듬을 갖고 있는 곡이고요. 상당히 어떤 그 음악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게 연결되는 아주 뭐랄까요, 고급스러운 펑키라고 할까요? 그런 음악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 AMG의 비엘라 10이라는 턴테이블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이 플레이어를 제게 소개를 해주셨을 때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가지고 제품 이렇게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야, 내가 이렇게까지 아날로그 플레이어에 대해서 잘 몰랐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도 아날로그 플레이어를 한 40년, 50년을 한 사람인데 웬만한 플레이어들은 보면요. 아, 이 친구는 이러이러한 소리가 나겠지. 근데 이게 거의 열에 8, 9은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는 이 AMG의 이 BLI 11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용을 또 들여다봐도, 야, 이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소리를 들어보고 나니까 뭘 더 알아먹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더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선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AMG BLR 12라고 하는 턴테이블은요, 아날로그 플레이어는요, 음악이 중심이 아니라 공간이 중심인, 공간을 전면으로 부각하는 그런 사운딩을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음악 그 자체가 있고 이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딱 해서 이게 서로 비율이 맞아 떨어지면서 적절한 무대를 갖다 이렇게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것이 보통 아날로그 플레이어에서의 기본적인 그 소리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하고 좀 많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소리냐면 우선 공간을 크게 만듭니다. 제가 보기엔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디스크에 담겨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장을 시켜서 입체적인 구조로 입체적인 공간으로 보여주고 그 속에다가 음악을 갖다가 앉힌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공간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위도 높고요, 옆에도 깊고요, 안에도 깊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금 음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중심의 그 감각 설계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이 비엘라 10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음악이 아주 안정된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시간이 다른 플레이어로 들을 때보다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여유 있게 흘러갑니다. 저는 이럴 때 제가 평론을 할 때는 여유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려요. 사실 아날로그 플레이어의 소리에서는 소리가 촉급해질 때가 있고요,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양극단, 촉급해지고 급하거나 늘어진다. 템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그 중간 어느 지점인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비엘라 12의 아주 특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전 시대의 아날로그 플레이어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향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전 시대의 아날로그 플레이어들은 어땠냐? 이렇게 가기보다는 흐름을 중시합니다. 흐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반해서 이 비엘라 10이라는 아날로그 플레이어는 NO 하고 바로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음악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판단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엘라 시리즈의 그 설계 철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낯설게 봤던 것이 뭐냐면 비서스펜션 구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비서스펜션 구조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턴테이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날로그 플레이어에는 스프링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를 갖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AMG에서는 서스펜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뭐 설계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중량을 높여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아예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비서스펜션 구조라는 말의 핵심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생겨요. 그럼 도대체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지금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설계 이념을 충족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처음에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이 플레이어가 전체적으로 보면 무게가 대략 한 20에서 30kg 사이인 것 같아요. 전 처음에 가졌던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30kg 가지고 비서스펜션 구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하이파이 클럽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음원들을 켜보면서, 뜻밖의? 이 정도로도 충분할 수가 있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웬만한 턴테이블 40kg, 50kg, 60kg 되는 턴테이블들이 아주 진짜 흔해 빠졌거든요. 흔하다 못해 흔해 빠졌다고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지금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 비엘라 쪽에서는 대략 20에서 30kg 사이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무조건 무겁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드라이브 방식은 이제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고요. 또 외부에서 진동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외장 모터를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셰시는 이제 CNC를 이용해서 알루미늄으로 셰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이 플래터죠. 지금 보면 제가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 뭐냐면 이 베이스에 비해서 비정상이다 할 정도로 이 두꺼운 플래터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이 플레이어를 보고 이 플레이어가 무슨 소리를 낼까 알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바로 이겁니다. 베이스에 비해서 플래터가 지나치게 두꺼워요. 제가 보니까 스펙을 보니까 대략 한 10에서 11kg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저런 베이스에다 저렇게 큰 그 플래터를 올려놔도 되는 걸까 싶었는데 막상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되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 음반입니다. 이 음반이 뭐냐? 안톤 브루크너의 오스트리아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죠.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네, 둘째 악장, 스케르초 악장인데요. 연주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맡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째로 이 음반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이 브루크너의 교향곡은 말로의 교향곡과 비슷한 부분인데 거의 감각의 포화 상태까지 끌고 가는 음악이에요. 그러면서도 뭐가 다르냐 하면 브루크너는 상승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에 대한 열망이죠. 마치 고딕 성당처럼. 그래서 이 브루크너 8번 교향곡에서는 이 높이가 중요해요. 울리면 높이가 중요해지고 깊이가 중요하고 넓이가 중요해집니다. 넓이는 좀 좁아도 돼요. 하지만 상승하려는 욕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런 그 어떤 브루크너의 의도를 가장 잘 읽어내고 있는 지휘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라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미 넘치는 어떤 부드러운 그 음향 조형을 가지고서
그 사관 편성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서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외침을 절박하게 불러낼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러한 해석을 보여줬던 음반이 바로 이 1970년대 중반에 나온 카라얀의 브루크너 8번인데요. 지금 이 음반, 이 녹음을 들어보면 진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제가 아까 공간 중심 설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아날로그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을 재현해내는 것이 아주 인상 깊었고요. 둘째는 그 큰 공간 속에 앉아있는 배치되어 있는 오케스트라에 배치된 모습이 좀 두터움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아주 투명하게 그러면서도 적절한 온기를 가지고서 그 오케스트라가 좌우 전후로 아주 입체감 있게 잘 보여줬어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보통 사관편 오케스트라에서 금관이 어디에 위치하죠? 저 뒤에 위치하죠. 이 브루크너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악기들이 금관 악기들인데요. 이 금관 악기가 좀 플레이어가 위치 안정성이 떨어질 경우에 있어서 이름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자기 자리를 갖다 이탈해서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플레이어에서는 그런 기미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뒤에서 약간 높은 지역에서 하늘을 향해서 쏘는 것 같은 브루크너 음악의 사실 핵심이 되는 신에 대한 메시지, 신에 대한 열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군요. 아주 참 들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마치 시간이 어느 순간에 정지해 있는 것 같은 쭉 서 있고 서서히 움직여가는 브루크너의 음악은 대단히 느린 음악이면서도 유장한 음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크너 음악에서 그 템포가 얼마나 유장하면서도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그 해석의 포인트이자 또 재생의 포인트이기도 한데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뭐 글쎄요. AMG에서 만든 이 플레이어들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핵심으로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걸 제가 한 말씀으로 드려볼까요? 시간을 구조적으로 분해하는 능력이 이것처럼 뛰어난 제품은 본 적이 없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일의 AMG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그 비엘라 아날로그 플레이어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이 턴테이블을 한 말씀으로 드리면은 상당히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는 특이한 설계 이념을 가지고 있는 턴테이블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계공학, 독일 특유의 기계공학의 어떤 최고의 정밀도와 최적의 설계 이념을 두 개를 충돌시켜서 양쪽에서의 균형점을 찾아내고 있는 기기가 바로 이 비엘라 10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렇다면 소리는 어떻게 날 것이냐? 사운드 퀄리티는 어떨 것이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턴테이블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아날로그 사운드에 접근하고 있는 기계다. 그럼 기존 일반적인 아날로그 플레이어에서는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 일반적인 아날로그 플레이어는 음악이 중심이고 그것이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둘러싸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비엘라 12의 턴테이블은 정반대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공간이 먼저 그 다음에 음악을 그 안에 적절하게 연출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 플레이어를 음악을 들으신 분들은 처음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근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이 얘기입니다. 공간을 먼저 주는 거니까 공간을 적절하게 규모를 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음악을 안 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AMG의 설계 철학의 아주 특이한 점이고 제가 오늘 공부도 하고 이 여러 음반을 들어보면서 가장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참 이것이야말로 정말 독일인다운 어떤 독일의 장인 문화랄까요? 독일의 어떤 그 엔지니어링 문화의 관점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동영상의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이 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